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라스카자스 세 번째 편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라스카자스가 쓴 인도 제국의 황폐화와 인구 섬멸에 관한 짤막한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복자들이 어떻게 인디언 원주민들을 학살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그리고 백인들의 전쟁은 마치 어린아이와 권투시합을 벌이는 장난과 다름이 없었다. 이때 말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에스파냐 사람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의 도살과 살육을 자행했다. 그들은 인디언 부락으로 밀고 들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분만한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몸을 찢고 토막 살인극을 저질렀다. 이는 마치 우리에 갇힌 한 무리의 양들을 습격하는 것과 같았다. 에스파냐 사람들은 누가 한 칼로 한 사람을 동강낼 수 있는가? 창으로 단번에 머리를 쪼갤 수 있는가? 혹은 몸에서 내장을 뜯어낼 수 있는가? 서로 내기를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신생아들을 그 엄마 품에서 빼앗아 사지를 찢어버리고 아이들의 머리통을 집어서 암벽에다 던졌다. 다른 에스파냐 사람들은 원주민의 어깨를 묶어 거리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웃고 농담까지 하였다. 도망친 인디언들은 이 잔인하고 혹독하며 맹수와 같은 인간들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모든 산속으로 숨거나 험준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살인자들, 인디언의 원수들은 사냥개를 훈련시키고 개들을 산 중턱에 풀어놓았다. 이 짐승들은 찾아낸 모든 인디언들을 더 짧은 시간 내에 조각조각 토막내었다. 실제로 사냥개들은 인디언들을 마치 난폭한 돼지들을 노에 가득 잡아 인육을 찢어 먹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정당하고도 신성하게 저항하다가 몇몇 기독교인들을 때려 죽이기도 했다. 그러자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인디언에 의해 살해되면 그 대가는 100명의 인디언들의 목숨이다라는 법칙을 만들어 수많은 인디언들을 도륙하였다. 라스카자스는 히스파니아에 이어서 이른바 진주해안, 파리아, 트리니다드 등에서 벌어진 에스파냐인들의 잔혹한 인디언 학살 사건들, 인디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라스카자스의 인도 제국의 황폐화와 인구 섬멸에 관한 짤막한 보고서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칼 5세가 이 보고서를 접한 후 결국 하나의 법령을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 제국에 관한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법률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입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 개인 라스카자스의 집요하고도 끈덕진 투쟁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과 함께 라스카자스도 이제 80살이 넘었고 그와 거리를 두면서도 그를 도와주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도 물러났습니다. 필립 2세가 후임 황제로 즉위하자 라스카자스는 에스파냐 출신의 토지 및 노예 소유자를 대하는 고해 신부를 위한 조언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미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원주민 노예 사냥꾼이 말에서 떨어져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신부를 모셔 고해성사를 하려고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신앙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라스카자스, 그런데 그 신부가 그 노예 사냥꾼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종부성사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노예 사냥꾼이 신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죽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오직 성사를 통해서 노예 사냥꾼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던 사제들의 저항 방식, 그것이 영화의 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전통, 바로 라스카자스가 노예 사냥꾼에게, 노예들을 박대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고해성사,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회개 없는 종부성사를 베풀지 말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페인 이주자들은 라스카자스를 황제에 대한 반역과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라스카자스는 인도 제국에 체류하는 모든 주교들을 규합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필립 2세는 1588년 당국의 특별한 출판 허가 없이는 서인도 제도에 관한 어떠한 책도 간행할 수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오직 설교와 글쓰기를 통해 원주민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실천했던 라스카자스의 노력이 다시 권력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의 친구 바르톨로메 카란차 데 마란다가 종교재판에 의해서 이단 혐의로 체포를 당합니다. 85세의 라스카자스는 친구를 위해 증인석에 오르지만 친구는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라스카자스 자신의 신변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스카자스는 그가 마지막으로 탈구한 원고 인도의 역사를 성 그레고리오스 도원의 유작으로 맡기면서 자신의 책을 향후 40년 동안 절대로 출간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술 작업에 몰두한 라스카자스는 1566년 92살의 나이로 마드리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라스카자스가 에스파냐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파냐의 어느 인종주의자가 라스카자스가 에스파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몰래 그의 무덤을 갈아엎고 묘비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해방자,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예언자, 진리와 정의를 위한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지식인, 스페인의 소설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벤테스가 자신의 소설 속에 슬픈 모습의 불행한 기사로 형상화한 라스카자스. 비록 살아서 원주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같은 형제자매로 인정받는 세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은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유와 평등의 인권을 환기시킨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스카자스의 대표적인 저작물들은 인디아스 파괴 역사, 인디아스 역사, 콜럼버스 항해 일지, 아메리카의 변증사, 왕에게 드리는 탄원 등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스카자스의 인디아스 파괴 약사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스페인 식민 통치자들이 서인도 제도에서 원주민들에게 자행한 잔혹한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이 책은 유럽 전역에 번역되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디아스의 역사, 이 책은 콜럼버스의 항해부터 1520년경까지의 신대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초기 식민시대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라스카자스의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 일부가 인용되어 있어서 귀중한 사료로도 평가를 받고 있죠.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는 콜럼버스의 원래 항해 일지가 소실된 후 라스카자스가 그의 기록을 바탕으로 일부를 재구성해서 책으로 남긴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첫 번째 항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또 아메리카 변증사라는 책은 신대륙의 자연환경, 문화, 그리고 원주민들의 능력과 지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원주민들이 스페인 사람들과 동등한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탄원은 신대륙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통치와 보호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라스카자스의 이 저작들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콜럼버스 항해 일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책도 별로 없는데 한신대학교의 박서로 교수의 라스카자스의 혀를 빌려 고백하다라는 책이 아주 소중하게 참고가 될 만한 책입니다. 16세기는 서양 역사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죠. 황금을 찾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유럽인들에 의한 원주민 학살, 노예 사냥,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시작된 시대였습니다. 원주민들을 인간이 아니라 단지 노예로 보았던 시대에 라스카자스는 원주민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걸친 투쟁은 유럽인들의 양심과 의식을 일깨우고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피부색이건 인종이건 종교와 문화건 정치적 신념이건 아니면 성 정체성이건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차별과 배제, 억압을 받는 곳에서 라스카자스는 회개 없는 용서나 화해를 거부한 역사의 양심으로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